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로봇 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휴머노이드 ETF가 상장했습니다. 매수 포인트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제도권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 상세히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4월 15일 날 같은 컨셉의 같은 휴머노이드 ETF가 상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덱스고요. 두 번째는 라이즈입니다. 참고로 저는 그 어떤 배포 자료, 심지어 운용사가 제공하는 자료도 보지 않았고요. 다른 유튜버 거는 당연히 참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제가 100% 창작한 자료인데요. 휴머노이드란 뜻만 알면 됩니다. 로봇이 시연하는 것들, 진부한 자료들 보실 필요 없고요. 인간이 아닌데 인간 형태의 실체를 지닌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실체는 결국에는 인간이 단순 반복 작업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로봇 형태의 실체를 가지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영역까지 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자본력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그런 산업이다라는 포인트만 일단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에서 분할 매수할 생각인데요. 실제로 휴머노이드 ETF는요, 로봇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빅테크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ETF를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 최종 목적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런 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어떤 나의 부를 키워보겠다라는 그런 영역인데, 선택할 수 있게 가이드를 3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휴머노이드 ETF를 선택하는 최종 목적은요, 결국 장기 투자긴 한데, 자, 일부 영역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완전히 대체한다라는 겁니다. 자, 건설, 물류, 공장, 특히나 요양, 그리고 국방까지도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뒤에 팔란티어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일부라고 표현을 해놓은 이유는요. 제가 예전에 챗GPT 처음 나왔을 때 회사에서 챗GPT를 시연하고 AI에 대한 어떤 산업의 그 동향, 발전 가능성을 PPT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책을 읽었던 것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방 안에서 AI를 연구하는 학자, 그리고 이 로봇가 이렇게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AI 학자가 이 방 안에 공기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이 AI한테 학습을 시켜서 공기를 좀 좋게 해줘 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로봇가 결국 이 사람을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이 학습한 결과는 이 사람이 숨을 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을 제거해야지 공기가 정화된다라는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결국에는 이 양면성을, 또 AI가 주는 양면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포인트가 됐었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일화도 있었는데, 그래서 일부 영역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완전히 산업을 대체해버리고 완전히 인간을 대체해버리면 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일부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AI와 로봇의 결합입니다. 결국 AI는 지금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 있고요. 실제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거를 시행해 주는 것이 결국 로봇이다라는 거죠.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단순히 팔 흔드는 수준의 우리나라 로봇 수준이 아니라 결국 AI처럼 사고하고 판단하고 또 여러 가지 인간의 감정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AI와 로봇의 결합을 최종적으로 꿈꾸는 건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은 돈이 들 거라는 것을 안 봐도 비디오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화하기 조건에서는 자본력과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필요한 빅테크가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갈리는 것이 라이즈와 코덱스가 종목들이 갈려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공통점은 결국 테슬라로 귀결되긴 합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옵티머스라는 테슬라의 진심인 로봇가 하나가 있죠. 결국 인간형 로봇인데 사람의 형태를 한 것뿐만 아니라 사고와 판단의 영역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사실상 끝판왕 수준인 건데, 물론 아직까지 발전 단계이긴 합니다. 자, 예전에는 제가 이 두산 로보틱스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 시급료 협동 로봇 수준이었거든요. 협동 로봇 팔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학습들, 그리고 이렇게 시리즈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두산 로보틱스를 주식으로 방송할 때 바리스타 봇, 요리 봇, 용접 로봇, 협동 로봇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협동 의료, 협동 이렇게 수리, 기계가 반복된 학습에서 로봇이 무거운 것을 들고 옮기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장점은 이 작은 것부터 큰 것을 들 수 있는 이 라인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3개의 모델이 있고, 나머지 유니버설 로봇이나 파낙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모델 숫자가 적어서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이런 성장성이 좀 두드러진다 이런 거 있었습니다. 아무튼 테슬라로 귀결되긴 합니다만, 일단 투자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2-3년 전쯤에만 해도 단순 반복 작업을 바탕으로 한 로봇에도 환장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를 완전히 뛰어넘었다라는 측면에서 또 두 ETF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비중도 높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실전용으로 2가지 포인트를 더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휴머노이드라는 컨셉,
자체가 이 시세 차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단 말이죠. 그래서 연금 계좌를 활용하게 되면은 아주 세제 혜택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 내 포트가 100% 안정적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세 차익에 대해서 효과를 많이 못 누리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이기도 하고요. 국내 상장된 ETF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세금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절세 계좌와 일반 계좌의 세금 혜택의 차이는 당연하게도 크면 클수록 더 벌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 포인트. 일반 계좌 ETF는 무조건 보유기간 과세입니다. 시세 차익에도 마찬가지고 배당 소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세금의 형태는 둘 다 배당 소득세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연금 계좌는 아시다시피 이 시세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형태로 과세 이연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연금을 개시할 때 3.3에서 5.5%만 세금을 떼다 보니까 그동안의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다 거의 비과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극대화된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좀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빅테크와 AI의 결합인데요. 뭐 내용 써놨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메리트가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거를 놓쳤던 분들한테는 또다시 한번 기회가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요. 결국에는 종목별로 차별화된다라는 포인트는 기술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자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종목들을 살펴볼 겁니다. 실제 휴머노이드 로봇 ETF에 좀 몇 가지 차별화된 킬링 포인트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신한 애널리스트의 자료를 보면 라이즈 거는 있는데 코덱스 거는 없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있나 하면서 라이즈 걸 살펴봤더니 상장일은 4월 15일, 보수 0.4%,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지수를 추정하는데 한경 거 18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정도인데, 이게 포인트예요. 종목들을 5개로 포인트를 줬고요. 3가지는 뭐 그저 그런 포인트인데 급등한 거 2가지. 이 노란색이 엔비디아고요. 그리고 이 회색이 요 오로라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포인트 해놨거든요. 그리고 테라다인이라는 종목,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 AI 로봇 계열의 거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테슬라가 가장 높고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2번째, 그다음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테라다인이 4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로라 이노베이션이 2가지의 ETF의 킬링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테라다인 먼저 보겠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보자마자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워닝이라는 키워드예요. 이 TER이라는 것이 테라다인인데, 이 종목을 검색해보면 시킹알파에서는 위험한 종목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테라다인은 전통적인 반도체 공정에서 이 칩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장비주거든요. 장비주가 얼마나 안 좋냐면은 이 엠커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유명한 반도체 장비 종목들인데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실제로 이 AI 같은 경기 민감 산업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고객사들은 삼성전자, 그리고 뭐 TSMC, 그다음에 또 인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AI와 떨어진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테라다인 장비주, 그다음에 엠커 같은 장비주거든요. 얘는 아니지만 실제로 장비주들이 많이 안 좋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휴머노이드라는 산업 자체가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는 승자 독식 구조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회사들이 이 로봇 산업에서 어떤 그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이 무지막지하게 돈이 들어가는 산업에서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테라다인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오로라 이노베이션입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주가가 급등했어요. 몇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시킹알파에서 이 오로라라고 검색하시면 이게 나옵니다. 이거는 종목은 아니고요. 이 워런트입니다. 만기가 26년 11월 3일 워런트인데 이거는 아니니까 참고해 보시지만 1년 동안에 주가가 400%나 올랐어요. 워런트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되게 심상치 않은 종목이긴 합니다. 자, 오로라 이노베이션은 실제로 이 R&D 하는 기업입니다. 자율주행 센서에 대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자본 소모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산업의 발전의 정체도 있는 자율주행 센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실제로 자율주행은 제도적인 이슈와도 연계가 되어 있죠. 제가 테슬라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지만 손을 놓고 가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허락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고가 나면은 손을 놓고 간 제조사 혹은 그 개인의 과실이다라는 거죠. 막대한 책임을 물리겠다라는 건데, 지금 많이 발전한 산업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좀 한계가 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AUR이라고 치셔야지 이 종목이 나오는데요. 6불짜리예요. 1년 동안에 주가는 100%나 올랐습니다. 52주 변동성 살펴보면은 10불에서 2불이니까 엄청나게 오르고 엄청나게 떨어진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주가가 오른 포인트가 있어요. 2불짜리 밈주식 형태를 나타내다가 갑자기 주가 급등합니다. 실적은 적자인데요. 실적은 보시면 EPS는 마이너스거든요. 되게 하여튼 많이 움직이는 종목에 라이즈는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로라가 승패를 가를 것이다라고 써놓은 이유는요.
자, 블룸버그 몇 개 데이터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려볼게요. 한번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자율주행 플랫폼 회사라는 것을 여기 아실 수 있습니다. 오로라 이노베이션은 사람과 물품을 모두 이동시키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고, 승용차, 상업용 차량, 그리고 트럭을 중점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은 EPS 마찬가지고 적자 없습니다. 없어요. 적자라는 회사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산업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로 실적 추세를 보면 다 음수예요. 마이너스입니다.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적 예상치조차도 지금 뭐 나락을 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는 EPS 조정된 숫자도 마이너스고, 그리고 회사 자체로 하는 것도 마이너스고, 실제로 회계 기준을 적용한 것도 마이너스다. 그리고 순이익도 마이너스다. 끝난 종목인 것 같죠? 그런데 또 하나 더 살펴보면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손실은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인 거고, 보시면 매출이 없어요. 매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끝났다라고 보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25년, 26년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급등하는 형태로 블룸버그가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IR 자료를 제가 까봤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 트럭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보셨던 승용차도 있고 뭐 이런 요 밴도 있는데, 요 트럭에 집중하고 있는데 트럭에 대한 뭐 마켓의 이 거대함을 뭐 숫자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트럭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른 이유 중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자, 25년 4월 달에 상업화를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상업화. 돈을 실제로 벌 거다라는 겁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오로라 이노베이션은 혁신 기업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R&D 하는 기업이거든요. R&D. 연구 개발하는 그런 회사인 건데, 실제로 이 로드맵에 살펴보면은 24년부터 상업화가 런칭될 것이다 라고 써놨고, 실제로 26년까지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본인들이 홍보하고 있는 IR 자료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빵원 그리고 적자가 나는 기업이 매출을 발생시키고 돈을 벌 거냐를 살펴보면은, 자, 어떤 종목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로라 이노베이션의 그 홀딩스, 그러니까 누가 주주인지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우버예요. 우버. 대박 아닙니까? 우버가 실제로 보면은 작년 말부터 이 오로라 이노베이션을 막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막 올랐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실제로 우버가 지금 20 몇 프로, 23%로 들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거든요. 여러분들 우버 아시죠? 우버가 사면 대박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우버 글쎄 어떻게 보면 좋고요. 이 주당순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건데, 어떻게 보면 또 예측치는 또 나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버 역시도 최근 흑자 전환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실제로 뭐 앞으로는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포인트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가 보유하는 것이 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오로라 이노베이션이 상업화에 성공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뭐 주주들이 많은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래서 적자를 메꿔내고 실제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어떤 인수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또 이런 오로라 이노베이션의 핵심 종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IR 자료는 아시다시피 낚시하는 자료거든요. 우리 회사 이렇게 좋으니까 투자해 라는 그런 목적성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포인트는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대형주들도 들어가 있고,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종목들도 들어가 있지만, 테라다인, 오로라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1년 동안에 100% 오른 종목이, 그리고 변동성이 큰 종목이 얼마나 장기 투자에 적합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좀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요거로 가시는 건데,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달라요. 보시면 이 코덱스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의 컨셉은 대형주 위주입니다. 테슬라가 15%, 그다음 아마존 15%, 엔비디아 15%씩 들어가 있고요. 이미 45%의 비중을 여기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비중도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인투이티브 서지컬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파벳과 퀄컴입니다. 이게 80% 들어가는 거예요. 로봇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좀 위험한 민주식 계열의 종목들로 들어가 있는 것과 이 대형주가 둘러싸고 있는 커버리지는 완전히 다른 영역인 건데, 내 포트가 배당주 위주, 내 포트가 커버드콜 위주, 혹은 내 포트가 리츠나 뭐 이런 컨셉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적은 비중으로도 큰 이 빅테크의 영역을 로봇과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덱스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ETF의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되십니까? 결국 테슬라가 중심이긴 한데요. 이 밸류 체인을 빅테크로 가느냐, 아니면 작은 주식
또 위험한 주식으로 가느냐의 영역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너무 공격적으로 좀 한 방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면은 라이즈로 가시면 되고요.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하면서 연금에서 꾸준히 모아가시겠다라는 컨셉이면 코덱스로 가시면 되는 거죠. 이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주 보여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비중 큽니다. 이렇게 EPS가 올라가는 추이,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 핑크색 올라가고 있는 추이인 거고, 제가 까먹고 아마존을 안 갖고 왔지만 아마존을 시킹알파에서 보게 되면은 현재 주당 순이익의 평가는 6.31, 그리고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컨셉이 바로 아마존의 컨셉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개 종목을 빅테크로 크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커버리지 측면에서 로봇의 한정적인 것보다는 빅테크로 크게 가져가는 것이 적은 돈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에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담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네 번째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팔란티어거든요. IR 자료 보면 결국 스케일과 스피드, 어질리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건데, 규모나 스피드나 능력을 모토로 사람들이 더 나은 결정을 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분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테슬라의 몸통과 나머지 다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팔란티어는 제가 자주 설명드렸지만 20불 때 한번, 그다음 50불 때 한번 제가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120불 갔다가 지금 90불입니다. 실제로 팔란티어는 매출 구조가 되게 좋아요.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2024년 5월에 급등하기 전에 만든 자료거든요. 보세요. 엔비디아에 다들 집중하고 있을 때, 매출이 무조건 발생하고 TSMC 위탁 생산하면서 둘이 아주 승승장구할 때 엔비디아는 많이 올랐었는데 팔란티어 오르지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때 제가 팔란티어를 왜 주목했냐면은, 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SMCI 이런 종목들이 AI라는 컨셉을 가지고 어떻게 매출을 발생시켜야 될지 고민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 중간에서 팔란티어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AI는 이렇게 쓰세요 하면서 팔란티어가 설계해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 AI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이 엔비디아와 이 나머지 AI 역할에 대해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엔비디아 이외의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빅데이터 회사와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또 예측을 했었습니다. 제작을 좀 해봤고요. 아무튼 팔란티어의 구조가 4위에 포진되어 있는 중간에 아주 역할, 테슬라의 몸통과 팔란티어도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두뇌로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만 짚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EV 에비타 아시죠? EV 에비타는 시장 가치를 영업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크면 클수록 어떤 시장에서 좋게 판단한다라는 그런 근거가 되거든요. 엔비디아나 애플 뭐 이렇게 쭉 있는데, 테슬라는 이 EV 에비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보다 더 높은 시장 평가를 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뭐 사실 가슴으로 사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엔비디아만큼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주가도 많이 하락해 있으니까 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메리트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결론입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대형 빅테크보다는 민주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미국 휴머노이드 라이즈 거, 그 다음에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이 45%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우량주들이 80%까지 들어가 있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자본력, 그 미래 산업에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컨셉이 바로 코덱스 미국 휴머노이드거든요. 그래서 결국 ETF는요, 어떤 기업들을 얼마나 담고 있는지가 결국 전부입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결국 로봇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봇에 이렇게 좀 작게 보는 것보다는 좀 커버리지를 넓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1000만원 담을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요,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